예 변호사님, 23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러니까 사실상 12.3 비상계엄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사람이죠. 이 김용현 장관이 나와서 국회 측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과 정의 신문이죠. 질문 답변을 했는데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이러한 답변 내용들을 보면은 그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사실이 규명된 부분도 있고, 이건 김용현 장관이 독박을 쓰기로 작정을 했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최상목 권한대행 당시 부총리 아니었습니까? 비상계엄 당시 그 쪽지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아닌가. 그동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쪽지를 준 걸로 되어 있었는데 김용현 장관이 나와서 그것은 그 쪽지는 내가 만들었고 계엄 주무장관으로 이 최 부총리가 좀 늦게 와서 실무진을 시켜가지고 전달했다. 그렇게 지금 어제 증언을 했고, 최 부총리도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고하라는 말을 했는데 그 옆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준 걸로 기억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지 않았다. 그건 확인됐네. 예. 또 하나 거기서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이 국헌 문란의 핵심이 될 수 있는 포고령? 비상입법기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용현 전 장관도 그건 전두환 시절에 국보위가 아니다. 야당이 예산을 다 삭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복원시키려면 긴급재정 입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한 그 기구다. 입법기구다. 그걸 복원해야 할 거야.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나와서 발언한 내용 중에는 드론 사령부라든가 삼축체제 그런 예산들을 거의 90% 이상 다 깎아버렸으니 대북 그런 억지력 방어체제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이건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다. 뭐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계엄을 선포한 이유, 얼토당토하는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저는 현재 법정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주장을 마음껏 펼 수 있거든요. 대통령으로서 국회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국회에서 현안 질의 답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걸 장을 만들었는데 장을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계엄 잘못됐지만 유일하게 제가 추측하기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 현재 사실 탄핵이 있죠. 우리 금방 끝날 줄로 우리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비상계엄이 워낙 잘못된 거니까.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서 상황이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략을 잘 짠 게 있죠. 본인이 검사를 수십 년 했으니까 이 피고인 신문이라든가 정의 신문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형식은. 그러면서 현재 재판관들이 이 변호인이 신문할 때는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제재를 할 수 있어요. 저도 법정에서 정의신문 제재도 당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란 취지에 대통령이라면 아직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재판관들이 함부로 자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지금 말들이 있죠. 사실 검찰 공소장하고 좀 틀려요. 그런데 현재 재판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하는 거고 위증죄를 받기로 하고 검찰 수사에서는 있죠. 이게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진실을 말한다는 검찰이 압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 그리고 그렇지. 증거로도 채택을 안 하지 않습니까? 부인하면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부인해 버리면은
그 증거로 쓸 수도 없고, 예. 뭐 다른 이제 제3의 증거로 해야 되는데,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이 물론 군인 출신이고 국방장관이었지만은 고위직일수록 검찰 가면이 있죠. 쫍니다, 사람이 속된 말로. 그래서 검찰이 요구하는 답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도 있어요. 뭐 이 김용현 장관이 정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헌재로서는 있죠. 지금 왜 그 공소장 내용하고 틀리냐? 이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다른 증인들 좀 최상목 권한대행도 다 증인으로 채택해야죠. 그러니까요. 당신 말하고 틀리는데 그 지금 나중에 우리 이재명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왜 인식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김문기를 아느냐? 아니 대통령이 한 말하고 있죠. 인식 차이가 있다. 김용현 장관하고 이러면요. 이걸 그 김용현 장관 당신 증언이 틀렸어.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재판이 무지하게 오래 간다고. 그러니까요. 특히 포고령에 대해서도 자신이 작성을 했고 대통령이 그것을 검토한 것은 맞는데 대통령한테 갖다 주니까 다른 때와는 달리 꼼꼼하게 보지를 않고 대충 보고 오케이 하더라. 그중에 하나가 그 전공이 처단은 그걸 왜 넣었어? 그래서 제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웃고 말았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포고령은 원래 실천 가능성이 사실은 없었고 자기는 뭐 이 계엄도 뭐 길어봤자 2, 3일 갈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인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를 않았다.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하려면 1,500명인가 넣어야지. 250명 넣어가지고 무슨 국회 봉쇄냐. 그리고 국회 봉쇄에 대해서도 김영현 장관은 제대로 이 국회만 봉쇄하려도 7, 8천 명이 필요하고 계엄을 진짜로 하려면 5만 내지 6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경고 차원이니까 250명만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경고를 하고 그런 거다. 내가 무슨 꼭 이 계엄을 해갖고 계엄 통치를 하려는 거 아니다는 것을 또 뒷받침해 줘. 그러니까 그게 헌법재판관들도 제가 판사라면은 그 말 설득력이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그날 밤에 그 TV 영상을 봤지만은 200몇 명 가지고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인데 그거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이 저는 지금 아주 성공적이라는 게 그 윤석열 대통령 말을 듣지 않고 언론에 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그 어떤 지금 야당의 눈치 보고 막 진술을 막 하는 지금 경찰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 말만 듣고 그 특전사령관은 김병지 의원 그 사람 이 얘기 하는 대로 가서 그 유튜브에 그냥 가서 다 얘기한 거 맞습니다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만 듣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제일 당사자 아닙니까? 김용현 장관하고 전 장관하고 이런 사람 말을 들으니까 이게 이때까지 모든 의심이 이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야당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난리 난 겁니다. 그러나 좀 김영은 장관의 증언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요원을 뭐 총을 쏴서라도 뭐 도끼로 문을 부셔라서라도 이렇게 했는데 김영은 장관은 그건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다. 이게 과연 맞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경찰청장이 거의 비슷한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정치인 체포. 이 부분에 있어서도 김영은 장관은 뭐 정치인 체포라는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들은 바가 없고 이 포고령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잘 살피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라든가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전 차장이죠. 이런 사람들의 증언과는 또 전혀 배치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완전히 살려주면서 독박을 내가 쓰겠다. 욕을 먹어도 내가 먹겠다. 이렇게 작심한 건가? 독박 선거 그걸 떠나서 있죠. 재판 전략으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재판 전략이죠. 물론. 저는 뭐 법조인 출신이니까 이게 지금 김용현 전 장관 말하고 나머지 뭐 방첩상관 말하고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데 어떤 탄핵을 해야 되느냐, 위반이 예. 있었다 하더라도, 예.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걸 판단하는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용현 전 장관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기 위해서 예. 거짓말을 했다. 아닌 걸 말했다. 하더라도 증언하고 말했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로서는 있죠. 그리고 특히나 보수 헌법재판관 4명으로서는 분명히 지금 여인영 사령관 예. 이런 사람 다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돼요. 예. 그걸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 지금 김용현 전 장관과 다른 말 했던 사람들 다 불러내 지금 증언을 한 건 아닙니다. 예. 진술을 한 거지 검찰에서. 예. 그 진술하고 증언하고는 우리는 법조인들은 차이를 좀 두거든요. 증언은 믿을 수 있지만 진술은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검찰의 어떤 강압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뭐 내 사람이나 그랬으면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비교해서 들어봐야죠. 예. 이 지금 김용현 전 장관과 다른 말 한 사람들 전부 다 헌재 재판정에 불러내야 됩니다. 지금.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루 나오고 안 나오고 이랬다 재판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전략으로서는 그 좋은 거고 그다음 또 우리가 제가 이 자리에 다른 사건 이야기할 때 공범이 왜 자기한테 덮어 쓰는 거 있죠. 그거는 진실일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린 게 몇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재책을 훨씬 많이 받을 예. 걸 갖다가 하면서도 자기한테 불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도 자기한테 불리한 사실인 거예요. 이게 예. 전부 다. 예. 대통령이 아니고 그렇죠. 지가 모든 걸 이렇게 내란했다. 그럼 내란죄가 김용현 전 장관한테만 수괴라고 지금 그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을. 그걸 끊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 수개요. 수개가 내가 나다. 그러니까 이거 헌법재판소로서도 사실 헌법재판관들도 사실 그동안 지내고 다 보면 수개는 누군데 예. 아니 한 사람이 나와 내가 수개라 그러니까 내가 다 그리고 내가 중죄 뭐 사형 무기징역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엄 전략이라든가 네, 다 그 했다. 포고령 내가 다 썼고 옛날 그렇게 했다는데. 저 군사 정권 시대 포고령 뺏겼다. 예. 이렇게 되면 있죠. 이거 조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걸 지시했느냐?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중간에서 대통령은 계략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거 포고령 아까 의사 그 이야기까지 다 했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거라고 탄핵에 있어서는. 이 때문에 이게 재판이 제일 처음에 뭐 그래서 그쪽에 탄핵 그걸 뺀 거예요. 국회 소추인단이.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측으로서는 있죠. 예. 이게 비상계엄 뭐 헌법 위반 맞다 하자. 그렇지만 이거 탄핵할 만한 그 위반이었냐? 내가 4시간 만에 해제하고 국회 요구에 따라서 그다음 중간에 실시도 전부 다 김용현이가 했지 않느냐? 나는 그냥 야 이거 국가가 지금 그 예산이라든가 워낙 줄탄핵하고 계속 이러니까 도대체 줄탄핵하니까 이렇게 이게 해서는 나라가 아니다, 꼴이 아니다. 이거 뭔가 좀 예. 경고를 해야겠다. 경고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로서도 있죠. 뭐 4월 18일 전에 뭐 선고한다는데 뭐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도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현재 국회라는 것은 의회 독재고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다. 거기에다가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해버리고 고위공직자 계속 탄핵하고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야말로 국민 비상사태다. 약탈 행위다. 예. 국민 약탈 행위. 그래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대해서 김용현 장관이 딱 또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 당위성이랄까 정당성을. 그걸 우리도 많이 이제 윤석열의 어떤 변명으로 이제 우리 전부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변명으로 들은 걸 신문에 난 활자로 보는 거하고 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피를 토하는 그리고 조대현 재판관 전 재판관이죠. 울면서 이야기한 걸 이게 재판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AI가 하면 좀 이게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 보기에는 4명 보수 재판관은 있죠. 거기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럴 처음에는 수밖에 어떤 없겠어요. 이 12월 3일 이후에 워낙 전 국가적으로 윤석열이는 죽일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했는데 지금 법정에서 자꾸 드러나는 게
이게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용현 전 장관의 말이 틀린지 거짓말인지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예. 우선 들어보면은 예. 이게 설득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 실력보다도 말이 훨씬 잘해요. 예. 자기 실력에 비해서 말을 훨씬 잘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거든요. 아마 법정에서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은 상당히 아마 헌법재판관들을 설득시키는 말을 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보 재판관들이 그 말 듣고 있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이 김영현 전 국방장관의 이런 작심 증언 예. 또 발언 예.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초기에 비상계엄 이후 있었던 그런 여론과는 달리 이거 판단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할 수밖에 그리고 없겠구나. 국민 여론조사도 다 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진숙 예, 이진숙 복귀하고. 방통위원장 예. 탄핵 소추안 기각할 때도 보면은 진보 측과 보수 중도 측이 딱 8명 중에 4대4로 갈렸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게요. 예. 이 헌법재판소 이제 소장 권한 대행인가? 예. 재판관 지낸분은 문영배. 아니. 옛날 재판관. 예. 제가 말을 들었는데 현재 그 합의 평이라 그래요. 거기는. 예. 대법원은 합의라 그러고 현재는 평인데 거기서 거의 육두문자가 오고 간답니다. 헌법재판관끼리. 예. 이게 헌법재판이라는 게 있죠. 이게 대법원은 판례가 있고 무슨 법리가 있고 하지만은 현재는 거의 선례가 없는 것들이에요, 거의. 그렇죠. 이 때문에 생각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이 사건 말하는 게 아니고 평일 때마다 육두문자가 오고 할 정도면 감정이 엄청나게 상해요. 예. 서로 간에. 지도 헌법재판관, 나도 재판관인데. 그래서 이번에 4대4 갈렸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감정의 골이 깊어질 것이다. 그 헌법재판관끼리. 그럼 뭐 감정의 골은 자기들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결과를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윤석열 탄핵 심판 자체도 보수와 또 진보 중도 간에 확 갈릴 가능성이 있어갖고 6명이 안 되면은 기각되는 거 아닙니까? 4명 중에 3명만 예. 안 해 이러면 끝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진숙 사건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복귀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게 윤석열 탄핵에 어떤 문제점을 발생시킨 전주곡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김영현 전 장관이 이번에 증인으로 나와서 작심 이런 증언을 함으로써 여론의 지형에도 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